안녕하십니까. 부당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나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나오는 조세 총론하고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해서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국세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편에 보면 국세 나와 있는데 종합부도한세가 나옵니다. 종합부도한세는 25회 때 한 번 안 나왔고요. 24회, 23회, 26회 꼭 한 문제씩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종부세는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종합부도한세 문제를 보면요. 37번 문제 우리가 볼 건데 자, 37번 문제는 종합부도한세법상 종합부도한세의 과세대상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도한세 과세대상인 걸 골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별장은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장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취득재산세에는 부과하는데 종부세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돼 있고 2번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한 농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농지는 우리 분리과세죠. 사회복지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0년 5월 30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3번 상업용 건축물. 건축물은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물 다 대상이 아니죠. 3번 대상 아니다. 4번 공장용 건물도 대상 아닙니다. 3번하고 4번은 건축물이라고 쓰면 대상이 안 되고요. 자, 토지와 주택 외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서이다. 자, 한마디로 무허가 위법 시공된 건물의 부수토지는요 종합상과세예요. 종합산이면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요구한 거는 5번이 되는데 5번에 나오는 종합상과세는 무허가 위법 시공된 거 이렇게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물은 종합상과세상 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나오는 게 건축물에 대한 부수토지라고 그랬으니까 이 토지는 종합상과세상이다. 종합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요구한 게 요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에 38번 문제. 종합부도한세법상 종합부도한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한 농지. 우리 종중도요. 90년 1월부터 소유한 농지는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1번 기억에 나오는 거는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자, 니은. 90년 1월부터 소유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는 임야. 임야로서 무슨 법, 무슨 법률 이러한 임야는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 니은도 임야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디귿,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우리 비과세 그러면 과세되지 않죠? 그럼 비과세되는 거는 당연히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디귿번도 대상 아니다. 자, 리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락장용 건축물. 자, 취득세 중과 대상인 그랬습니다. 대상인 고급락장 그랬으니까 고급락장은 사치성이죠. 사치성이면 당연히 분리과세니까 이것도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건축물은 토지가 아니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분리과세니까 대상이 안 됐고요. 그 다음 디귿번은 비과세니까 종부세 대상 아니다. 리을벌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 아니다. 자, 그러면 답이 되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는 종부세 대상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답을 요구한 거는 5번이 되겠네요. 5번은 다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이 이제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 종합부도한세 외의 과세기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종합부도한세의 과세 기준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동차 운송 사업의 최저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 자, 100억 원을 암시한 거는요. 별도 합산 대상이고요. 거기에 자동차 운전 학원용 차고용 거기 나오는 게 자동차 운전 사업에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는 현재 별도 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합산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고 거기 나오는 게 100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대상이 되죠. 원래 별도합산은 80억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게 차고용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차고용 토지는 별도합산이고 그 가격이 100억을 초과했다 그랬으니까 거기 나오는 게 80억이 넘었으니까 80억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기억은 과세한다. 기억 과세고요. 자, 니은.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함으로써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자, 우리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소유했다. 부부 공동소유했는데 그게 지분 비율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는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12억을 빼줍니다. 개인당 6억씩 총 12억 빼주니까 마이너스 2억이 나오죠. 마이너스 2억은요, 0보다 작았으면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은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하되 지분 비율이 똑같은 이 주택 10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니은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디귿번. 공장용 건물. 공장용 건물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디귿번은 대상이 안 된다. 리을번.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 해원제 골프장용 업의 등록 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원인 경우. 자, 거기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해원제 골프장은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는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는 기억. 기억은 차고용 토지이기 때문에 100억인 경우에는 8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소유로서 지분율이 똑같고 10억 원짜리는 마이너스 2억이 나오니까 대상이 아니고요. 디귿번 공장용 건물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은 고율 분리과세니까 해원제 골프장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기억 빼놓고는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이 기억만 종부세 과세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9번 문제는 답을 요구한 거는 기억 빼놓고 나머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니은, 디귿, 리을 이 세 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종부세 문제 세 문제 풀어봤는데 25에 빼놓고 23, 24, 그 다음에 26 세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왔죠. 요 파트에서 거의 나왔기 때문에 최근 3년 내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량은 재산세 과세량하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량 비교하는 문제, 최근에 거의 비교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요것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종부세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2장 양도세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양도세, 소득세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양도세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1번 40번 문제입니다. 자, 40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지상권을 양도한다. 지상권은 과세 대상이 되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 따지지 않고 과세합니다. 2. 전세권 양도한다. 전세권도 당연히 과세합니다. 3번 골프 회원권 양도했다. 골프 회원권도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니까 과세 대상이 되고요. 자, 네 번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했다. 자, 임차권에 주의할 점은요, 앞에 등기자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등기된 것은 양도세 과세는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는 나중에 종합소득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요. 그럼 종합소득세는 양도세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4번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만약에 등기됐으면 양도세 과세하고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세다. 그 종합소득세죠. 기타 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자, 답을 요구한 게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그렇죠. 사업용 건물은 고정자산하고 똑같은데 토지 건물이 고정자산이죠.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오른편이죠. 그러면 다음 중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은 앞으로 등기했느냐 등기되지 않았느냐 요거에 따라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 과세 대상을 아주 시험을 자주 냈습니다. 그중에서 요 등기되느냐 등기되지 않느냐 이런 거 잘 내기 때문에 그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40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4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권, 지역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죠. 지역권은 현재 양도세 대상 안 되고요.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 자체는 따로 구분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은 물건이라도 양도가 가능한데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자, 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번에는 등기자를 넣었네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좀 아까 우리 40번 문제는 등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등기됐느냐 등기되지 않느냐 요거 갖고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주의해서 푸셔야 돼요. 자, 디귿번.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다 대상이 됩니다. 자, 디귿번 과세 대상. 자, 리을번 영업권이라고 나왔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했다. 이게 핵심이죠. 사업용 고정과 함께 팔면 양도세 대상인데 영업권을 분리해서 팔았다는 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소득인 기타소득 과세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리을번은 함께 팔면 과세하는데 부분해서 팔면 기타소득, 즉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미음 전세권. 전세권은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또 대상이 되는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 냈을 때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과세 대상 자산은 세 가지네요. 자,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번, 미음번 이 세 가지는 대상이 되고요. 기업은 지역권이니까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영업권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인 것은 세 가지, 니은번, 디귿번, 미음번 세 가지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요구한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정답 2번. 자, 다음 42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자, 양도세 과세 아닌 겁니다. 자, 1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했다. 자, 영업권 말 매번 나오죠? 지금 24, 25, 26회 다 나왔는데 함께 파느냐, 구분해서 파느냐, 또는 단독적으로 파느냐 이런 문장에 따라서 답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1번은 사업용 고정자산 함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1번 옳은 표현. 자, 2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했다. 우리 환지처분과 보류지 이와 같은 경우는요. 양도로 보지 않아요. 양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과세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다. 등기됐으니까 과세해야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3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4번 지상권도 대상이 되죠. 양도세 대상. 자, 5번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출자했다.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니까 현물출자도 양도다 이 뜻이에요. 자, 5번 옳은 편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양도세 과세 아닌 거는 환지처분이고요. 환지는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답을 요구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정답 2번 됐고요. 자, 다시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자, 우리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요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그 신탁의 해지는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하면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형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 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했다. 단순 분할했다. 단순 재분할은요. 처음부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번은 양도가 아니다. 4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했다. 본인 소유
그거를 다시 재취득해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게 양도로 봤는데 몇 년 전부터 기본 통칙이 바뀌면서 소유 자산을 자기가 경공매로 해서 재취득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 통칙이 좀 바뀐 내용이고요. 자, 5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됐다. 자, 환원됐으니까 매매 무효 소유에서 환원되면 처음부터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다 무효 처리가 되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도가 되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2번만 양도가 되고요. 나머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답을 요구한 거는 2번이 됐는데, 자, 이건 26회 작년에 나왔을 때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양도냐 양도가 아니냐 정의를 내는 겁니다. 자, 다음 44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자, 양도세, 과세 아닌 겁니다. 기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했다. 보류지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보류시킨 땅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와 보류지는 다 양도가 아닙니다. 자, 기억은 양도가 아니다. 자, 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을 양도했다. 우리 토지 상환채권은요, 과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자, 니은은 과세 대상,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다 과세 대상물입니다. 자, 티귿.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 2에 따라 재산 분할했다. 재산 분할은 단순한 분할이고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자, 리을.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 투자했다. 현물 투자는 대가성이 있죠. 주식이나 지분을 받으니까 당연히 양도입니다. 리을은 양도로 본다. 자, 미음.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택을 양도했다. 우리 다가구택을 양도하는 것도 양도는 맞아요. 근데 거기 나는 건설업자가 팔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소득세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세 내는 거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이라는 거는 순수한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다 뜻이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부동산을 건설해가지고 다가구택을 신축해서 팔게 되면은 나중에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해서 건설업이 돼요. 건설업은 일명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지 양도세 부과 사유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미음번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만, 대상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기억은 보류지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미음번은 사업소득세를 내는 거지 종합 양도세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인데 답을 요구한 거는 기억, 디귿, 미음 이 세 가지로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지금 나오는 게 양도세, 과세 대상 이런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거주자 갑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을이 갑의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가. 자, 이거는 약간의 계산 문제인데 요거 수험생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계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취득가액이 얼마냐, 취득가액을 구하라 이 뜻이에요.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8천, 취득 당 기준시가 5천, 기준시가는 의미 없죠. 빼버리고요. 증여연재 상징법에 따른 평가액, 감정가액 5억 원 있고요.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을 대출받았고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이다. 근데 실제 채무는 1억 2천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1억 2천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고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호세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감정가액 기준으로 계산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풀기 전에 우선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양도를 100으로 했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요걸 부담부 증여다 이게 아니라 원래 부담부 증여는 일부는 양도고요. 일부는 증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 되느냐? 5억이 되겠죠. 자, 5억이 양도가액이다. 왜 5억이냐면 요 가격이 만약에 팔았다면 증여일 현재, 양도일 현재 파는 가격으로 본다면 5억이 됐고요. 취득가액은 산 가격이니까 8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5억은 양도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8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부담부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양도고 일부는 증여다. 그럼 이 중에서 1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요 1억이
채무인수분이니까 요 채무인수분 1억 하고요. 나머지가 있는데 1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가 되고요.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가 됩니다. 그러면 4억에 대해서는 증여니까 80%는 증여라면은 요 20%, 즉 왜 20%가 나오냐면 5억 원을 100으로 했을 때 1억 원은 20%가 되고요.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0%만 양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취득가액도 20%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20% 곱하게 되면은 8천만 원에 20%니까 얼마 나온다? 1,600만 원 나오겠죠? 이 1,6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순수하게 팔았다 그러면 8천만 원이 취득가액인데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채무인수액을 뺀 나머지만 채무인수액은 양도가 되고 나머지는 증여가 되기 때문에 요 1억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1,600만 원, 1,600만 원은 8천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것이 취득이 된다 이 뜻이에요. 즉 양도가액도 20%가 양도가액이듯이 취득가액도 20%인 1,600만 원만 취득가액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답을 요구한 거는 취득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는 1,600만 원이고요. 좀 더 쉽게 따지면 요거죠. 8천만 원 곱하기 5억 원 분의 1억 원이죠. 5분의 1. 왜 5분의 1이냐? 1억 원이 차입금이고 5억 원이 양도가액이니까 5억 분의 1억 따지면요. 1,600만 원 나올 거예요. 이 1,6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전액으로 따지면 8천만 원이 취득가액인데 요거는 5분의 1만 채무 인수 조건이니까 5분의 1만 취득가액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600만 원에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23회 때 나왔을 때 대부분 수험생들이 못 풀었어요. 왜냐? 일단 지문이 길었고요. 그다음 무슨 말인지 뭘 물어보는지 잘 체크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23회 때 나왔는데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쉬우면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푸는 요령만 알면 쉬운 문제고요. 푸는 요령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23회 때 계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법은 늘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23회 때는 요거 가지고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자, 45번 정답을 요구한 거는 1,600만 원이고요. 이 1,600만 원은 부담부 증여했을 때 채무 상당에 해당하는 20%에 해당하는 8천만 원 중에 20%, 거기 나오는 20%, 1,6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5번 정답 3번이 됐고요. 자,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6번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이 이제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이다. 자, 기억 옳은 말이죠. 우리가 대금 청산일이 불투명하다 또는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런 말씀은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번은 옳은 편이 되고요. 자, 2번. 증여에 의한 취득한 자산, 증여는요, 증여받은 날,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계약일 요 말은 취득세 쓰는 말이고요.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2번, 양도세에서 물어봤으니까 옳은 말. 3. 공치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 고실이다. 이 말이 틀렸네요. 공치법에 따라서 수용당한 거는요, 셋 중 빠른 날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공치법에 수용당하면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수용위원회 수용을 정한 날을 수용 개시일, 그 다음에 상대방 수용 측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준 날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죠. 셋 중 빠른 날 그래야지 사업 인정 고실 이 말씀 틀립니다. 자, 3번 X가 되고요. 4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이다. 그렇죠. 4번도 선등기가 됐다, 대금 청산일이 불투명하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접수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4번 옳은 말. 5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실이다. 그렇죠. 상속은 상속개실이 취득일 날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은 어디에서 물어보나 상속개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는 3번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편이었습니다. 자, 이게 양도 및 취득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46번 정답은 3번 틀린 거 이렇게 나왔죠. 자, 다음은 이제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님 이렇게 나와 있고요.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뭐 개인 사업자는 장부 작성할 테고요. 우리는 순수한 개인이니까 매매계약서입니다. 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자, 1번 이런 말이죠.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 대상이 되는데 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썼다, 매매계약서 제출하지 않아서 가격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다 추계조사 결정 사유가 됩니다. 자, 기억에 나와 있는 거는요. 추계조사 결정 순서를 말한 건데 사유가 되는데 1번은 옳은 편입니다. 자, 2번. 매매 사례가의 감정, 환산,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우리 약어로 쓰면 매감 한기라고 하죠. 자, 2번도 옳은 편인데 추계조사 할 때는 매감 한기라고 씁니다. 자, 다음 3번.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자, 옳은 말이죠. 매매 사례가액은 전후 3개월 동안 유사성, 동일성 있는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다 이 뜻이에요. 4번도 옳은 편입니다. 5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있죠.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는 환산가액이 없어요. 환산은 취득가액만 환산하는 거지 양도가액을 환산하지 않기 때문에 5번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앞으로 환산가액은 너무 오래돼서 이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안 나타났을 때 환산하는 거지 최근에 거래한 양도가액은 환산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24회 때는 이 문장을 잘 해석을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을 요구한 거는 5번이었고요. 요거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지문이 좀 길었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7번 문제가 이런 문제였고요. 48번 문제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는데 자, 4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아님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1번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 환산,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우리 추계조사 결정 순서는요. 매감 한기라고 해야 돼요. 그럼 매매 사례, 환산가에 거기 나오는 감정가에 아니면 거기 나오는 기준시가 순서가 틀렸죠? 1번은 X입니다. 순서가 맞아야 돼요. 매감 한기. 평상시 우리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X 틀린 말. 2.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실거래가액이 원칙이죠. 두 번째 옳은 표현. 3번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했다. 그럼 실질거래가액으로 했으면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죠. 세 번째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계산 공제일로 하고요. 계산 공제일은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됐다면 3%가 공제인데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에 3% 공제한다. 자, 4번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 자,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렇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방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당연히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는 1번이고요. 1번은 매감 한기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자, 요거는 작년 26회 때 나왔을 때 24회와 비슷하게 문제를 냈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추계조사 결정순서 매감 한기만 암기해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8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0년 5월 2일 날 취득하여
2014년 3월 20날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자, 이 문제는 25회 때 나왔던 건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라. 그러면 두 번 계산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최소화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의 필요 경비인 양도차익을 구할 건데 그 자료에 보면 취득가액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았다. 실거래가액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은 3억 원이다. 매매 사례가액은 확인됐으니까 양도 당시 가격은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 원이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매매 사례 감정가액 없으면 세 번째가 환산입니다. 환산가액은 등식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등식은 이렇게 돼 있죠. 매매 사례가액 여기 나오는 3억 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나눠줘야 돼요. 그럼 2분의 2를 나눠주니까 3억 곱하기 2분의 1은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만 원이 환산가액이 나온 겁니다. 자, 어떻게 환산 나오냐고요? 매매 사례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나눠주면 이렇게 환산가액이 나오는데 1억 5천만 원이 환산된 겁니다. 자, 여기다가 기타의 필요 경비는 계산 공제율로 하는데 계산 공제율은 요 1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에다가 3%를 따져요.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300만 원이 계산 공제율이 나옵니다. 좀 아까 우리 기준시가의 3%라고 그래서 3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냐? 1억 4,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방식은요 환산해 가지고 따진 건데, 자, 환산했을 때는 선택권 하나 더 줘요. 자, 두 번째는요 매매 사례가액은 3억 원이고 우리 자료에 보니까 점 네 번째. 자본적 지출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는 1억 4천만 원, 양도비 지출액은 공증비용 포함 인지대 소개비는 2천만 원이다. 그거 다 더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지출액입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1억 6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3억에서 1억 6천만 원을 빼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냐? 1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1억 4천만 원하고 1억 4,700 중에서 둘 중 선택한다면 차익은 작을수록 세부담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1억 4천을 선택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 환산해가지고 양도 차익 구한 거와 자본지출 양도 관련 비용을 빼서 나온 금액 중 둘 중 세부담을 적은 거를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요걸 선택해서 지금 나오는 차익은 1억 4천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요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 문제 치고는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49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50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니다.